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와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가운데에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합니다. 아마도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이미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것이다 하고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듯이 이 긴박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여러분 대부분은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그런 전염병이다. 아주 치명적인,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전염병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구나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감염된 그런 보고가 없었다. 인수 공통질병이 아니니까 우리와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나라이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들어왔다 하면은 국가가 나서서 큰일 났다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해결책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참 막막한 일이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가난해지는 병이다, 이런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국가가 어느 한쪽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국가가 가난해지는 병이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돈 문제구나, 인간의 건강 문제보다는 인간의 돈 문제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아마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우선 몇 가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브리핑으로 정부에서 알려준 그런 내용인데, 환경부에서 이 습식 사료, 동물들을 키울 때 사료로 아마도 잔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런 습식 사료가 지금 2,800톤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이 먹어 치우는 것이죠. 그 중에 1,200톤을 돼지가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반이라는 것이 이 ASF, 이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가장 위험인자로 이것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잔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잔반을 금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는 사료 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이 비용이 늘게 되죠. 그래서 농가에게는 지원금을 주겠다. 물론 그 지원금은 여러분 지갑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쓰레기 대난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겠죠. 곧 무더위가 닥칠 텐데, 이러면 여러분과 좀 관계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그 농장은 물론이고 법규나 지침으로 정해놓은 일정 영역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합니다. 그리고 축산물은 폐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돼지와 관련된 산업, 의외로 이것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돼지와 관련된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물론 물가도 상승하게 될 겁니다. 또 이러한
처리를 하는데 국가에서 비용도 많이 들여야 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 병은 국가에서 방역을 하고 그리고 그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심각한 병이다. 그런 것이고 국민들이 관심을 여기에 좀 기울여 주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뚫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지금 바로 위에 우리하고 같이 땅을 맞대고 있는 북한 측에 거기에 이미 이 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두십시오. 뚫렸다 하면 양돈 산업은 몇 년 동안 망가진다. 이것은 확률 게임이 아니다. 방역은 한껏 나오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이다. 바로 이 병은 단 한 건, 최초의 한 건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가름이 되는 그런 병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국방부와 관련해서도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 휴전선 여기를 통해서 지금 멧돼지가 넘어온다든지 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이것을 차단하려고 국방부에 몇 가지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휴전선 철조망에 모든 센서가 다 달려있고 열 감시장치 TOD도 있고 그리고 미확인 지뢰도 많이 있고 24시간 감시체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땅을 파거나 구멍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좀 설명이 잡다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철조망을 걷어내고 지피 철수하고 한 이런 일들과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혹시 철조망 전면 재설치를 요청했는가? 있을 법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군대가 나서서 멧돼지 잡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협조를 거절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 총리가 6월 1일에 혹시 강을 통해서 남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그 접경지역 강화도를 갔다 오고 그러면서 방역조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정책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그로부터 4일 만인 6월 5일에 또다시 이 방역 현장을 점검하러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국무총리가 4일 텀을 두고 그 4일 사이에 2차례나 방역 현장에 나가는 일이 그것이 예산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인가 중대 상황이 지금 중대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6월 5일 이낙연 총리가 그 현장 점검을 하러 나갔을 때 경기도 관계자가 이렇게 현황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심각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그 단계, 대처하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전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심각은 가장 센 3번째 단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심각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버럭하고 호통을 쳤다. 표현은 나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6월 3일 월요일 아침에 최고 수준 방역태세를 지시했다. 그러니 심각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각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심각에 준하는이 아니고 심각, 그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에 대한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의 통보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제 그 통보만 믿고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하루 15km를 이동하는데 아직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신고된 북한 자강도에만 멧돼지가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볼 수 없다. 지금 그 신고된 것은 한 건만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북한에서. 그러면서 총리 말은 이미 개성까지는 왔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멧돼지를 모두 잡아도 좋다고 생각해도 좋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이 지금 접경지대를 기준으로 띠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특별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양돈 농가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제 이것을 전국을 다 감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6월 5일에 한 겁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6월 7일에 완료 예정이었던 혈청검사를 신속히 실시해서 앞당겨서 6월 4일에 검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개 농가를 제외한 342개 농가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그래서 모든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6월 5일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5개 농가는 조사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기억해두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또 이 혈청검사라고 하는 것이 한 농장에서 8마리만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농장들은 그 돼지를 그래도 몇백 마리씩 이렇게 기르죠. 그런데 8마리만 조사를 했다. 그 점에서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니까 표본조사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면 그 표본을 좀 더 늘리던지. 그런데 이렇게 음성이어서 이제 안심해도 좋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치는 점점 가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경기도, 인천, 강원도에서는 6월 내에 CPX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상 방역 훈련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농가에 울타리 설치 같은 것을 했는데 추가 설치 보완하는 것을 지금 이미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몇백 건을. 그 다음에 멧돼지 포획틀을 전국에 514개를 추가 설치한다.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이 514개. 그런데 전국에라는 것이죠. 또한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이런 곳으로 특별관리지역을 확대한다고 했고,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방효과가 있느냐 하니까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소독제를
이미 44톤을 살포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농장주들이 이 병이 발생한 것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출하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빨리 고기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더 확산이 빨리 됐다. 그런데 요즘에 몇 군데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한 지금과 같은 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이 방역 체계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정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게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고 24시간 365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오염된 동물, 돼지, 그리고 잔반 이런 오염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결국 그 얘기는 앞으로 계속 돼지는 죽어나가고 이러한 일은 계속 하게 될 것이다. 축소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확대될 것이다. 끝을 볼 때까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낙연 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과 관련해서 대단히 조바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숨겨야 될 만한 아주 걱정하고 있고 위험하다,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를 총리 스스로 밖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낙연 총리는 개선까지는 왔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미 심각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각은 마지막 단계인 3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언제 이 3단계가 됐느냐 하면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심각 단계로 격상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이미 심각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가 과연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 다음으로 또 혈청검사를 왜 서둘러서 정해진 날짜보다 3일이나 앞당겨서 해치웠을까?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하게 되면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5개 농가를 제외했다 그러는데 그 5개 농가에 대해서 그 보도자료에서는 휴업 중인 5개 농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휴업 중이다 하는 그 표현이 상당히 불명확해서 여러 가지 그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휴업 중이면 돼지를 안 키운다는 뜻인가? 그런데 그렇게 보면 휴업은 폐업이 아니죠. 휴업은 다시 영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돼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 돼지가 있는데 휴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돼지 밥 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납득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언론사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을 더 사실을 명확하게 취재해서 보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현재 북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저 중국과의 그 접경 지역에 한 건만 발생했다. 이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니까 북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공무원을 프랑스 파리로 보냈다고 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파리에 가서 혹시 북한이 새로 보고하는 것이 있는지 그걸 들으려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차라리 중국과 그 북한의 경계선 부근에 가서 알아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최근에 이낙연 총리가 아주 불안해하면서 위험하다 하고 계속
직접 가서 살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전역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하고 지난번 강의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관리지역을 자꾸 확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전국에 멧돼지 포획틀을 설치한다든지 결국은 멧돼지가 다 죽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한국에 이미 발병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속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방면으로 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아주 여러 분야의 일들을 두루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이런 당부를 하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